안녕하세요. 네 번째로 돌아온 김석환의 친절한 프리뷰. 여러분, 요즘 들어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볼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 전쟁? 물론 이런 단어도 들으셨겠지만 장단기 금리차 아닐까요? 오늘 친절한 프리뷰를 통해 투자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갖는 의미에 대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리에 대해 아셔야 해요. 금리라는 건 시간, 가치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1만 원을 미래에셋 CMA 계좌에 예치해 놓는다면 저희는 1만 원의 예치금에 대한 대가, 즉 기회비용이죠. 그걸 여러분에게 특정 금리의 이자를 드리는데요. 이는 여러분이 1만 원을 CMA 예치해 놓음으로써 포기한 시간, 가치의 변화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해 놓지 않고 당장 1만 원 가지고 요즘 난리난 포켓몬스터 빵을 사 먹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더 오랜 시간 예치를 해 놓으면 그에 상하는 대가를 더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단기보다는 장기 금리가 높아야 합니다. 만약 최근처럼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더 높아지는 현상, 즉 장단기 금리 간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장기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1980년 이후 미국 증시에서도 총 6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경기 침체 직전에 항상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긴 투자보다는 좀 짧은 투자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리가 하락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잊지 마셔야 할 건 채권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은 곧 금리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럼 바로 어떤 요인들이 미국 단기 금리 상승을 자극했는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연준의 강경한 통화 정책 스탠스입니다. 이미 앞선 친절한 프리뷰를 통해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 3월 FOMC 회의 이후 좀 더 강경해졌습니다. 올해 연준의 예상 금리 인상 횟수가 최소 4번에서 최소 6번으로 늘어났고요. 심지어는 한두 차례의 50bp 인상, 시장에서는 이걸 빅스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포함해서 8번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연준 기준금리의 방향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2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가파른 속도로 오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다음으로는 3월에 종료된 연준의 대규모 양적 완화 프로그램 영향인데요. 자, 시계를 돌려 2020년 3월 연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확대된 시장 변동성을 안정화시키고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과 함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죠. 이후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유지했는데 이게 지난달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된과 동시에 시장에 매물이 출회하며 채권 가격 하락, 즉 수익률 상승이 나타나게 된 거죠.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장기채 비중보다는 단기채 비중이 컸다는 점에서 단기 채권 수익률 상승 압력을 키우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나비 효과도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기존의 코로나 팬데믹의 압력에 더해지면서 최대 12개 개발도상국이 2023년 채무 불이행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이들 국가들은 밀을 많이 수입하는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의 30%, 옥수수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곡물과 연료 가격이 급등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해상 운송 통로인 흑해가 가로막히면서 세계 식량 위기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1위 밀 수입국인 이집트는 지난주 IMF에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2011년 중동에서 발생한 아랍의 봄을 생각해보면 식량 위기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불안을 야기했던 만큼 언제 어디서든 제2의 아랍의 봄이 재현되지 말란 법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장단기 금리차가 경기 침체에 강한 설명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나 실업률 같은 전통적인 경제 지표들의 징후는 견조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단순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위기에 강한 초우량주 and 높은 생산성, 높은 현금 창출력, 높은 가격 결정력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혁신하며 성장하는 기업에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혹시 부침이 있더라도 이런 기업들은 뚝심 있게 끌고 갈 만한 가치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던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에 대해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친절히 프리뷰 해드렸는데요. 지난 1분기도 그랬지만 2분기 역시 올해 투자 농사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 될 듯합니다. 여러분의 투자의 지름길이 되는 김석환의 친절한 프리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